볼펜, 라이터, 면도기. 여기서 세 가지 물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면도기 끝판왕 질레트를 무려 3번이나 무너뜨린 기업이라는 점입니다.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회사는 대단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. 볼펜 하나, 라이터 하나, 면도기 하나, 이 단순한 세 가지 제품으로 수십 년째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 BIC 이야기입니다. 빅의 창업자 마르셀 비크는 원래 잉크 공장 직원이었습니다. 그는 복잡한 건 다 빼고 껍데기만 남기자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볼펜을 재발명했습니다. 부품을 극한으로 줄이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대량 생산을 시작했죠. 유럽에서는 대성공이었지만 미국 시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당시 미국 소비자들은 싼 볼펜은 불량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. 이미 페이퍼메이트와 질레트라는 강자가 버티고 있었죠. 보통 기업이라면 기술을 더 개발하려 했을 겁니다. 하지만 빅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. 그냥 신뢰를 돈 주고 사버린 겁니다. 1880년대부터 명성을 쌓아온 최고급 만년필 브랜드 워터맨을 인수하고 자회사 이름을 워터맨 빅코퍼레이션으로 바꿔버렸죠. 그리고 언제나 첫 획부터 부드럽게 잘 써진다는 광고를 미국 전역에 뿌렸습니다.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.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. 미국 시장에 안착하자마자 빅은 워터맨의 만년필 사업 대부분을 정리해버렸어요. 애초에 필요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이름값이었던 거죠.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신뢰가 부족하다면 제품을 개선하는 대신 신뢰를 빠르게 쌓아오는 것도 강력한 전략이다. 펜 시장을 장악한 빅은 다음 타깃으로 라이터 시장을 노렸습니다. 이번에도 전략은 똑같았습니다. 더 단순하게, 더 싸게, 더 많이. 플릭 마이 빅, 내 빅을 켜봐. 이 짧고 강렬한 한마디가 미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. 결국 질레트는 라이터 사업에서 조용히 철수하게 됩니다. 재미있는 건 빅이 매번 새로운 전략을 짠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한번 검증된 치트키를 시장마다 그대로 돌려막게 했던 거죠. 두 번째로 배울 부분은 성공한 단순 전략은 여러 시장에 반복 적용할 수 있다. 이번엔 질레트의 본진 면도기 시장이었습니다. 아이러니하게도 일회용 면도기는 질레트가 먼저 만들었지만 자기들의 고가 제품 매출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밀지 않았습니다. 대기업의 고전적인 병폐였죠. 지킬 게 많고 잃을 게 많은 기업은 결정적인 순간에 느려집니다. 반면 빅은 잃을 게 없었습니다. 싸고 많이 파는 것이 자신들의 DNA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시장을 파고들어 면도기 시장에서도 질레트와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지킬 게 많을수록 혁신은 느려진다. 반대로 잃을 게 없는 도전자는 무섭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3번의 승리 후 빅은 자신감이 과해졌습니다. 같은 공식으로 향수 시장에 도전했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. 사람들은 향수를 살 때 기능이 아니라 이미지를 삽니다. 빅이 싸고 실용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고급 향수 시장에서 치명적이었습니다. 단 3년 만에 2,500만 달러 손실을 남긴 최악의 실패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배울 점은 무조건 싸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경험을 선물하느냐입니다. 결국 빅은 본업으로 돌아왔습니다. 펜, 라이터, 면도기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매일 수천만 개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. 빅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신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최대한 단순하게, 최대한 싸게, 박리담회로 이 한 가지 원칙을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빅이 모든 걸 잘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비결은 자신들의 전략이 통하는 시장을 기가 막히게 잘 골랐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소름 돋게도 이와 비슷한 전략으로 한국 시장을 지배한 기업들이 있습니다. 바로 모나미, 라겔락, 다이소 기업들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한국형 BIC 되었는지 한 기업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.